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대만의 작가가 쓴 나를 찾는 수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커리어 우먼 러링은 우연히 한 신비로운 노인을 만나 그에게 삶에 대한 비밀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건강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노인은 러링에게 자신의 제자를 찾아가 보라고 말하며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비법 3가지를 깨우치게 해주죠. 과연 그 기적의 비법이 무엇인지 책 같이 읽어볼까요? 신체와 대화하기, 요가와 호흡. 러링은 요가 수련에 대해 알아보려고 친구가 추천해준 요가 학원을 찾았다. 노인은 다시 신체와 연결되는데 도움이 된다며 운동을 권했는데 그중 하나가 요가다. 어떤 운동인지는 중요하지 않네. 기본적으로 정신을 집중하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운동이라면 다 도움이 되니까. 중요한 건 운동하는 동안의 심리 상태야. 걷기, 조깅, 수영, 태극권, 기공, 요가, 뭘 하든 정신을 집중해서 신체의 신호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면 돼. 명상이 가능한 운동은 대략 이 정도네. 결국 신체와 대화하며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란 뜻이다. 러링은 아무 생각 없이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마 5분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것보다 배드민턴이나 탁구처럼 활동량 많은 운동이 좋았지만 노인이 말한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승부욕을 자극하는 운동은 작은 자아 대 작은 자아의 대결이 되기 때문에 자신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가를 선택했다. 예전에 한번 요가를 배우려고 했는데 동작이 너무 느리고 답답했다.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령을 붙이는 동안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했다. 하지만 노인의 가르침이니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다. 러링은 요가 학원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모르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다. 인테리어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얼마 전 영화를 보러 갔던 문화센터와 비슷했다. 따사로운 실내등 불빛과 촛불이 잘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장식품에 영혼을 감싸는 듯한 잔잔한 음악이 흘러 한순간에 긴장이 풀어졌다. 러링을 맞이해준 미모의 요가 강사는 몸매도 훌륭하고 피부도 백옥처럼 맑았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미소로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요가를 배우러 오셨나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어쩜 목소리까지 이리 고울까.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는 강사 덕분에 마음이 편해진 러링은 바로 질문을 시작했다. 네,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가가 어떻게 자신의 신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나요? 강사는 러링의 질문에 살짝 놀랐다. 처음부터 이런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 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 더 컸다. 그래요. 요가는 확실히 자신의 신체와 다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100마디 말보다 직접 해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따라오세요. 러링은 옆방으로 이동해 강사가 시키는 대로 바닥에 앉았다. 자, 다리를 쭉 뻗고 등을 곧게 세워보세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허리를 접으면서 상체를 앞으로 늘려보세요. 일단 손이 발에 닿는지 볼까요?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해봤지만 몸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라 손끝이 겨우 복사뼈에 닿는 수준이었다. 강사는 러링처럼 나무 토막이 되어버린 직장인을 수없이 봐온 터라 자연스럽게 다음 순서로 넘어갔다. 괜찮아요. 상체를 앞으로 늘릴 때 어느 부위가 제일 불편한가요? 다리 뒷부분, 특히 무릎 뒤가 너무 당겨요. 러링이 자세를 유지하느라 힘겹게 대답했다. 자, 그럼 정신을 집중해 봅시다. 모든 감각을 그 부위에 집중시키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모든 정신과 감각을 모아 그 부위와 대화해 보세요. 조금씩 편안해질 거예요. 강사가 천천히 러링을 이끌었다. 러링은 집중해서 자신의 양쪽 다리 근육과 대화를 시도했다. 상체가 조금씩 앞으로 나가더니 드디어 손이 발끝에 닿았다. 러링이 살짝 흥분하며 소리쳤다. 와, 정말 신기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체에 집중하고 관심을 보이면 반드시 답이 돌아온답니다. 러링이 잠시 동작을 멈추고 팽팽하게 당겼던 다리 근육을 문지르는 동안 강사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요가가 다른 운동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호흡법이에요. 방금 했던 것처럼 호흡을 잘 조절해야 자신의 신체와 소통할 수 있죠. 요가 호흡법은 따로 연구해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하답니다. 팔다리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해요. 호흡법이요? 숨 쉬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러링이 어이없다는 듯 되묻자 강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죠. 하지만 호흡을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러링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요가 호흡법에서는 사람이 평생 호흡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횟수는 고정이니 한 번 호흡할 때 천천히 길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죠. 개나 원숭이는 호흡이 아주 짧고 빠르죠. 그래서 사람보다 수명이 훨씬 짧은 거예요. 반면 거북은 한 번 호흡하는 시간이 분 단위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죠. 호흡을 길게 하면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화가 나거나 긴장했을 때 저절로 호흡이 빨라지곤 했다. 그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었구나. 아니, 내 소중한 생명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호흡을 느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러링은 호흡 횟수를 최대한 줄여 몇 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다. 방법은 많아요.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이라면 복식 호흡이 가장 유용하죠. 강사는 바로 복식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볼록하게 내밀고 숨을 내쉴 때 배를 쏙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러링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올라가고 어깨만 들썩일 뿐 배가 나오는 느낌이 없었다. 그러자 강사가 바닥에 누워 다시 해보라고 했다. 신기하게도 누워서 하니 배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확실히 보였다. 아, 이런 거군요. 그런데 왠지 아기가 숨 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집에 가서 아기가 어떻게 숨 쉬는지 잘 살펴보세요. 복식 호흡이 가장 올바르고 건강한 호흡법이란 걸 알게 될 거예요. 러링은 아이가 없다고 말하려다 그만뒀다. 나중에 직장에서 높은 분들을 잘 살펴보세요. 대부분 흉식 호흡이나 견식 호흡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짧고 얕은 호흡을 하면 생명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죠.
복식 호흡이 어떻게 호흡을 느리고 깊게 해주나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나오게 하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 여러 가지 복부 내장 기관을 마사지 해준답니다. 동시에 폐를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공기를 폐로 들여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복부를 수축시키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심장을 마사지해줘요. 동시에 폐를 강하게 압축해 나쁜 공기를 최대한 많이 빼낼 수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군요. 그렇죠? 간단히 복식 호흡만 배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회의 중에, 친구를 만날 때 잊지 말고 꾸준히 해보세요. 조금씩 가슴이 시원해질 거예요. 감기 같은 호흡기 질병도 예방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정신을 집중해 복부 움직임에 조금만 주의하세요.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될 겁니다. 앞으로 회의 시간에 답답하고 지루하면 복식 호흡을 해야겠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러링은 요가 수강 등록을 마치고 기분 좋게 학원을 나섰다. 마찰을 온전하게 유지하라. 음식과 건강. 노인이 요가 수련을 권하던 날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꼭 찾아가 보라고 했었다. 러링은 요가 학원을 나오자마자 노인의 제자를 만나보기로 마음먹었다. 왠지 모르게 흥분되고 설렜다. 드디어 노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이 생긴다니. 이 기회를 놓치면 노인에게 배운 지식과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노인의 다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일지 너무 궁금했다. 러링은 노인이 적어준 명단 중 첫 번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생각보다 젊고 활기찬 남자 목소리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의 소개로. 러링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하지만 남자는 바로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러링을 초대했다. 아, 알겠어요. 언제 오시겠어요? 아, 네. 저는 오늘 저녁도 괜찮은데. 잠깐만요. 네, 좋아요. 저녁 8시. 괜찮으세요? 러링이 괜찮다고 하자 남자가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 순식간에 통화가 끝나자 러링은 조금 얼떨떨했다. 러링은 약속 시간에 맞춰 큰 빌딩에 도착했다. 이곳은 규모가 꽤 큰 헤드헌팅 회사였다. 잠시 후 준수한 외모에 강한 눈빛을 가진 30대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힘차게 악수를 한 후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리잉제입니다. 말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다. 러링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천천히 남자를 훑어봤다. 아,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이 남자는 희망전도사로 알려진 유명한 강연가였다. 러링은 갑자기 스스로 초라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에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 상태로 리잉제를 따라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리잉제의 사무실은 정말 으리으리했다. 다행히 그는 위압적이고 거대한 책상에 앉지 않고 러링과 함께 소파에 마주 앉았다. 이 약속 때문에 스케줄 2개를 취소했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기분 나쁜 기색은 전혀 없었다. 저한테는 어르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어르신 은혜에 꼭 보답하고 싶기도 하고, 어르신이 소개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아니까요. 톤은 낮지만 강한 에너지와 풍부한 감정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다니 역시 달변가였다.
어르신이 뭘 물어보라고 하던가요? 그게 지금 신체의 벽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러링은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몰라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다. 아, 신체 장벽 말이군요. 사실 저는 너무 일찍 성공을 맛봤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신체와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죠. 그러다가 위출혈이 심해져 요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접어야 했어요. 러링도 리잉제가 몇 년간 모두에게 잊혔다가 최근 재기한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은 전국을 누비며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리잉제가 사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는데 알고 보니 건강 때문이었구나. 리잉제가 강단에서 연설하듯 단어 하나하나에 감정을 실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위장에 구멍이 나서 피가 날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느꼈을까요?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 사업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어요. 너무 절망적이라 모든 의지가 사라졌어요. 평소 사람들을 격려했던 말로 나 자신을 위로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리잉제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르신을 만났는데 자상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어떤 비난도 없이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받아주었죠. 아마 당신에게도 그랬겠죠? 러링은 그동안 노인을 찾아갈 때마다 마음이 편안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리잉제 말처럼 노인은 단 한 번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리잉제는 그때가 생각나는지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다. 어르신은 내게 어떻게 신체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방법, 자기 생각을 인지하고 검증하는 방법, 작은 자아가 만들어낸 거짓투성이 신분동화에서 벗어나는 방법 등도 알려주셨죠. 리잉제는 여기까지 말하고 한참 침묵했다. 노인에게 배움을 얻었던 지난날을 반추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는 일이 병을 앓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지만 내 삶과 강의의 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러링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지금 다시 예전처럼 일에 치여 온종일 바쁘고 정신없지만 마음은 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외부 사물에 집착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은 오히려 날로 번창하고 있어요. 이건 뭐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네요. 러링은 드디어 다시 질문할 기회를 잡았다. 혹시 지금 말한 것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는 비결인가요?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는 비결은 더 고급 과정이죠. 때가 되면 어르신이 가르쳐 줄 겁니다. 러링은 살짝 무안했다. 이런, 몰래 먼저 배워두려고 했는데 들켜버렸네.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는 비결은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힘들죠. 어르신은 당신이 내 얘기를 듣고 자신감과 용기를 얻길 바랐을 겁니다. 물론 나도 기꺼이 내 이야기를 공유할 생각이고요. 어르신이 가르쳐준 방법 중 저한테 가장 잘 맞았던 방법은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음식? 전혀 뜻밖의 주제다. 도대체 뭘까? 우리가 지금 신체의 벽을 없애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신체는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죠. 먼저 신체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 신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가 올바르게 유지되도록 항상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 마차 그림 아시죠? 그 그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온전한 마차 상태예요. 마차가 망가져 움직이지 못하면 영혼이나 행복 따위는 꿈도 꿀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차를 움직이려면 말을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하고 또 마차를 운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러링은 자세를 고쳐 앉고 집중력을 높였다. 어르신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였어요. 저는 그때 위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 주변에서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말들이 많았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알려준 방법은 정말 신기하고 효과가 대단했어요. 리잉제가 책상에 올려둔 종이를 러링에게 건넸다. 제가 미리 정리한 거예요. 읽어보고 참고하세요. 리잉제가 손목시계를 보는 순간 러링은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잘 읽어볼게요. 그럼 먼저 실례할게요. 리잉제가 미안해하며 멋쩍게 웃었다. 그래요. 사실 지금 애타게 제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행운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당신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르신께 많이 배우길 바랄게요. 러링은 이 만남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만나줬으니 한편으로는 노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었다. 러링은 리잉제 사무실에 나와 차에 타자마자 종이를 펼쳤다. 1년 번호를 붙여 정리한 건강 규칙이었다. 적게 여러 번 먹는다 라는 구절이 가장 눈에 띄었다. 뭐 쉽고 간단하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봐야지. 어떻게 먹을까? 식품 비율. 곡물 40%, 과일 및 채소 40%, 단백질 20%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임. 식사 시간. 아침은 꼭 먹고 가능한 많이 먹는다. 저녁도 반드시 먹되 가능한 일찍 조금 먹는다. 식사 간격은 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래야 우리 몸에 축적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해준다. 식사량.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것이 좋다. 몇끼 식사량은 5주먹 분량을 넘지 않도록 하고 배를 70-80%만 채운다. 조리 방법.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선과 육류는 익히지 않으면 여러모로 문제가 많으니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기름에 볶거나 튀기기보다 물에 삶거나 찌는 것이 영양 흡수 면에서 좋다. 먹는 방법. 음식을 충분히 씹어야 침과 음식이 잘 섞여 소화 흡수에 좋다. 음식과 음료를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게 먹지 않는다.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 체온으로 맞추기 위해 신체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데 에너지가 계속 낭비되면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로 쉽게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찬 음료를 즐기더라도 얼음을 빼고 가능한 상온 음료를 마시도록 한다. 화려함을 걷어내라. 걷기 운동. 러링은 한 주 내내 새로 배운 식사법을 지키려 무던히 애썼다. 지금까지 아침은 보통 우유나 요거트로 간단히 때웠지만 이제는 아침을 든든히 먹었다. 회사 동료들이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전 10시쯤 에너지바나 비스킷을 챙겨 먹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임신한 게 아니냐며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람의 뇌는 1초에 수천억 개 정보를 걸러내야 하고 어차피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볼 테니까. 더구나 남들이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걸러내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도 없다. 러링은 새로 배운 내면 세계에 푹 빠져 외부 세계에 초연해졌다. 남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는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작은 자아일 뿐이니까. 작은 자아가 상처받고 위축되는 순간만 견뎌낸다면 어떤 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제품 발표회가 끝난 후 바쁜 일이 없어 조금 한가해진 러링은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노인의 두 번째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중년 여성은 노인 얘기를 듣자마자 리잉제처럼 다짜고짜 약속 시간을 잡았다. 그날 저녁 러링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샹산 둘레길을 따라 올라가다 나무숲에 둘러싸인 두 번째 제자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기척이 들리고 바로 문이 열렸다. 뜻밖의 인물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러링은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세상에, 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혹시 잘못 찾아왔나? 두 번째 제자는 왕년의 스포츠 스타다. 각종 국제대회에 나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던 국민 영웅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을 것이다. 러링이 멍하니 서 있자 여자가 먼저 방긋 웃으며 인사했다. 러링? 정말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요. 러링은 상기된 표정으로 여자를 따라 들어가며 집안을 쓱 훑어보았다. 일단 각종 트로피가 한눈에 들어왔다. 전체적으로 심플한 인테리어인데 넓은 거실 한쪽에 놓인 러닝머신이 조금 특이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였다. 50살이 넘은 나이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에너지가 흘러넘쳤다. 여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노인의 안부부터 물었다. 어르신은 건강하신가요? 못 뵌 지 너무 오래됐네요.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대신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러링이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혹시 다른 제자도 만나봤나요? 예, 그분에게 식사와 관련된 건강법을 배웠어요. 좋은 걸 배웠네요. 신체를 돌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죠. 여자가 본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래된 얘기네요. 그때 난 사업도 힘들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어요. 자포자기로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불어났죠. 원래 날씬한 55 사이즈였는데 어느 순간 77 사이즈도 안 맞더라고요. 허리가 두꺼워지고 배가 나오고 엉덩이도 퍼지고 꼴이 정말 말이 아니었죠. 가장 큰 문제는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죠. 러링은 자신감 넘치는 여자의 늘씬한 몸매를 다시 한번 훑어봤다. 그렇게 뚱뚱했다는 말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어떻게 신체와 연결되느냐는 것이에요. 아시겠지만 난 운동선수였잖아요. 여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듯 잠시 흐뭇한 미소를 짓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신체와 더 많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에게 배우는 동안 내가 신체를 단순한 도구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창 운동할 때가 신체와 연결될 좋은 기회였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러링은 또 하나 깨달았다. 단순히 하루하루 몸을 단련한다고
신체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신체가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의 작은 자아가 신체와 동화되었을 뿐, 진정한 연결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어르신에게 신체 연결 방법과 원리를 배운 후에 즐겁게 할 수 있으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나한테 꼭 맞는 운동법을 찾았어요. 바로 걷기랍니다. 걷기요? 너무 단순하고 쉬운 답이라 조금 놀라웠다. 왕년에 트랙을 질주했던 사람이라 결국 본업으로 돌아간 것일까? 그래요, 걷기요. 다리 근육 단련은 체력 저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걷기는 아주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운동이죠. 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러닝머신에서 시범을 보였다.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걸으며 양팔을 힘차게 흔들었다. 잘 보세요.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느리고 깊게 호흡하면서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어야 해요. 그리고 보폭을 크게 해서 빨리 걸으면 아주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죠. 어르신 덕분에 생각을 비우고 온 신경을 두 다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죠. 이렇게 하면 걷기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명상도 할 수 있답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알아요? 6개월 만에 20kg이 빠졌어요. 그뿐인가요? 머리가 맑고 상쾌해지더니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와, 정말 대단해요. 그쵸?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시간에 쫓겨 사느라 자기 몸을 돌볼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러링은 여자의 안타까운 진심이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아 부끄러웠지만 기꺼이 동의했다. 맞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건강과 돈을 바꾸고 늙어서는 돈으로 건강을 산다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니까요. 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러링에게 질문을 던졌다. 자, 이제 신체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해볼래요? 매일 온 정신을 신체에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 신체 각 부위를 더 많이 인지해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한 걷기 운동이나 제가 배우려는 요가 수련 모두 신체와 연결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러링은 자신이 없어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이 신체 연결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걸 알려주셨을 텐데요. 다른 말씀 없었어요? 러링은 그저 어리둥절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 자신의 신체를 감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신체가 보내오는 신호에 관심을 기울인 적 있어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는지, 긴장해서 어깨를 움츠리지 않았는지, 불안하고 초조해서 위가 뒤틀리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지금부터 신체를 잘 인지하고 다독이며 관심을 기울이면 나이가 들어 생기는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또 다른 신체 연결 방법은 일상에서 수시로 자기 신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군요. 그래요. 하지만 운동이랑은 분명히 달라요. 운동할 때 신체를 감지하려면 온 정신을 쏟아야 하지만 평소에는 조금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루한 회의 시간에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앉아있지? 엉덩이와 의자가 맞닿는 느낌이 어떻지? 긴장할 때 움츠러드는 부위가 어딜까? 그 부분을 편안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자문자답해보세요. 기본적으로 회의에 집중하면서 잠깐씩 조금만 신체에 관심을 기울여봐요. 그럼 매 순간이 알차고 의미 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면 우리의 의식이 더 많은 것을 인지하게 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매우 넓지만 우리의 집중력은
아주 좁은 범위에 한정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동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도 하고 복잡한 외부 세계를 인지하며 적응해 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잠재의식에 속하고 우리의 집중력은 눈에 보이는 사물에 쏠려 있죠. 만약 신체를 인지하는 범위가 늘어나면 5%에 불과한 의식 범위도 늘어날 거예요. 어르신이 말한 잠재의식의 일부를 의식으로 바꾸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러링은 여자의 해박한 지식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눈 후라 돌아가는 길이 더 아쉬웠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